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책을 읽다가 기대감에 대해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책에서 굉장히 현실감 있게 기대감을 다루고 있는데 투자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동해 가스전이나 화장품, 음식료 등에 대해 시장 기대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어떻게 보면 기대감, 스토리, 내러티브 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 때 기대감이나 내러티브만 너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왠지 단기 투자를 조장하는 것 같고 테마주에 편승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때때로. 강한 내러티브가 붙었을 때 시장은 PDR,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라는 신조어를 예전에 만들기도 했어요. 왠지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는 투자자는 기대감이나 내러티브를 멀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에 투자 아이디어를 섞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저만 그런 거를 느끼나요? 기업 본연의 뭔가가 빈약한데 내러티브만 가지고 주가를 강하게 띄우면 보통 테마주라고 치부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투자 스타일에 따라 이게 선이 강하게 나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럼 기업을 보고 기업의 근본적인 구조나 실적을 보는 투자자는 내러티브나 기대감 이런 것들을 기피해야 하고 아이디어를 수립할 때 기대감을 멀리해야 하느냐 고민이 굉장히 되는 부분인데 이 책이 굉장히 중립적이고 현실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투자 대상을 별개로 선별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따라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투자를 제외하고는 테마주 투자든 퀄리티 투자든 뭐든 모든 투자가 어떤 식으로든 멀티플을 확장하는 순간에는 기대감, 내러티브, 스토리와 다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확률 높은 투자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쌓아나가는 것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확률에는 역사적 통계성이 깔린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의견은 검토 중인 상황이 너무 특징적이고 생생할 때 종종 평균적인 그 역사적 경험조차 무시하게 만드는데 이럴 때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깔린 확률 자체를 왜곡할 우려도 있지만 이런 특징적이고 생생한 의견이 대중에게 퍼지기 시작하면 이게 주가 변화를 강하게 촉발하기도 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강한 의견을 기대감, 내러티브, 스토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가치와 가격 사이 괴리를 이용하는 가치 투자자들을 살펴볼게요. 흔히 가치 투자자라고 하면 뭔가 기대감, 내러티브랑 거리감이 있을 것 같지만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괴리를 이용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기대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장이 평가하는 어떤 회사의 현재 가격은 이 회사의 진짜 가치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알아보면 가격 발견 기능을 거쳐서 시장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감, 시장이 알아봐 줄 것이라는 기대감, 이 회사의 괴리는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기대감이 촉매와 만났을 때 결국 멀티플을 강하게 변화시키면서 저평가 상태를 해소하곤 하니까요. 투자 수익은 EPS도 중요하지만 멀티플의 확장을 절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멀티플의 확장은 기대감과 직결되어 있죠. 이런 것을 보면 투자는 정도의 차이, 스타일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국 기대가 중요하고 기대의 수정이 주가 변화를 촉발해 투자 결과를 좌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를 잘 파악하고 그런 기대의 변화를 잘 예측하는 능력이 훌륭한 수익의 발판이 되기도 하며 나아가서 많은 거래를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기회가 나왔을 때 기대감뿐만 아니고 기저에 깔린 역사적 확률까지 내 편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투자 대상을 깊게 알아보는 능력을 갖춰야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멘텀을 보든 테마주에 전문으로 투자를 하든 퀄리티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든 결국 기대감을 다루는 것은 미래를 상대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내러티브가 생겼을 때 그냥 와 저건 말도 안 되는데 저런 걸로 주가를 보내네 완전 사기네 라고 치부하면서 그냥 치워버리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 기대감이 만들어지는지 관찰하고 어떤 요인이 투자자의 의견을 강하게 변화시키는지 잘 파악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생각해보는 연습이 투자자라면 스타일을 막론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예로 흔히 이야기하는 좋은 주식에 투자해서 장기간 성장 과실을 공유한다는 투자 방법도 기대감, 내러티브, 스토리가 더해진다면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많아지겠죠. 자본 재배치 능력이 좋고 자본 효율성이 뛰어난 회사가 향후에도 이익이든 환원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 주주 수익률을 높여가면서 동시에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성장, 환원 경로에 대한 기대감, 내러티브, 스토리를 품게 되면 이게 곧 영향을 미쳐서 강력한 주가 변화를 촉발하니까요. 연초에 강했던 밸류업 붐이 이런 변화의 한 가지 예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 국장이 시장이 작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의견,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실제 회사의 움직임이나 역사적 확률, 통계적 특성을 무시하는 정도까지 단기에 가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강하게 주가가 움직일 때는 적극적인 리스크 부담과 기저에 깔린 확률을 무시한 대규모 베팅이 마치 현명한 것으로 오해될 때가 많기도 하고요. 가깝게는 지금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지만 21년에 광풍이 몰아쳤던 NFT 열풍이 그랬었죠. 기대감을 분명히 활용해야겠지만 기대감의 정도를 평가하는 능력을 갖추거나 혹은 그 기대감에 가려진 역사적 경험이나 근본적인 경쟁력 부분을 잊지 않는 냉정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찰리 먼거는 똥에 건포도를 섞어도 그것은 여전히 똥이다 라는 비유를 했는데, 상황적 특수성, 기대감에 전체 투자가 그냥 휩쓸려 버리지 않는 균형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투자를 엄청 오래 하진 않았지만 예전에는 투자를 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투자를 오래 하면 할수록 시장에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선형적이지 않으며 A는 B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면서 공식에 따라 매번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생존했듯이 앞으로도 계속 복리를 쌓아가면서 투자 인생을 굴려가려면 지식과 지혜도 그에 비례하게 복리로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배우고 읽은 지식들이 실제 투자에 손끝 발끝으로 연결되게끔 적용하는 것만큼 지식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대감에 대해 다루는 것은 투자를 하는 내내 주의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책을 읽다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 짧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냥 제 의견이자 생각이지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책 정말 좋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약간 그 내용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책 뭐 광고 받아서 지금 광고 드리는 게 아니고 제 돈으로 사서 본 책인데 괜찮아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다들 더운데 파이팅 하시고 투자도 성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